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있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을 시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일각에서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이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니치는 먼저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났다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번 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희망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제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피해를 보게 돼 결국 포기하게 될 것. 중국과 싱가포르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데 대해 반발을 표시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 플러스 3은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감이라며 신뢰와 선의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줄이지 말고 늘려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 문제와 공동평화에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 국가를 하나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를 뺄 게 아니라 아세안으로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의 해소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마친 일본 외교 정책.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타로 방위상이 한일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띈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보도진 앞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의 태도 변화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 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 주 시행이다.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 조치를 준비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기도 했다. 현행 수출입구 시에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백색 국가인 가지역과 비백색 국가인 나지역으로 분류한다. 가지역에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돼 있다. 개정 수출입구 시는 가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해 2의 일본만 따로 분류했다. 산업부는 가해 2는 가해 1처럼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해 2에 대해서는 나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 포괄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해 2 국가 개별 허가는 신청 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만일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했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역시 한국인들을 열받게 하면 할수록 일본 불매운동은 오히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멘터리 안배의 시사 토크입니다. 고노다로 당시 외무상, 지금은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을 열심히 까서 아베한테 인정받아서 방위상으로 승진한 이 사람은 지난달 21일 베이징 외교부 장관 회담장 앞에서 대기하던 한국과 일본의 취재진들에게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2명이네요 라고 하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비웃으면서 대체제가 없는 카메라는 절대 불매하지도 못하면서 허세를 부린다고 비꼬는 행동이었죠. 역시 한국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도 없고 한 달도 못 갈 거라고 비웃던 일본인들을 열광하게 했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일단 얻었겠다. 이제 그래도 장관인데 점잖은 척 하려고 트위터에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고노다로는 트위터 매니아로 팔로워가 71만 명이나 됩니다. 아베 총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역시 아베 꼬봉답네요. 고노다로 트위터가 인기입니다. 56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예능감으로 트윗을 하기 때문에 매일 자기 이름을 검색해보는 건지 자기 이름이 언급되면 리트윗을 할 때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국제회의 참가 사진을 올리고 고노를 찾아라 일단 트윗을 하니까 일국의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참 유치한 거 좋아하는 니폰 스타일이죠. 어쨌든 당시 한국 사람들은 열받지만 고노의 니콘? 캐논? 하는 이 싹퉁머리 없는 행동에는 장관식이나 돼서 참 유치하네 이런 반응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국산 카메라 메이커도 없고 일본 카메라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DHC, 일본 여행, 일본 자동차까지 대체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떡락시켜서 불매운동을 비웃던 니폰진들과 한국에 포착하고 계신 그분들을 통쾌하게 대꿀멍시켰지만 대체가 어려운 상품들에 대해서는 니들도 어쩔 수 없지롱 하면서 조롱하는 데 대해서는 속이 많이 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던 일본의 보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취재 중인 사진기자가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캐논 로고에 테이프를 붙여서 가리고 있었지만 그 옆에 에오스 로고가 보여서 들켜버렸다. 서울 중구에 한때 걸렸던 일본 불매 현수막이 사실은 일본의 다케후지사의 프린터였다며 현수막을 인쇄할 수 있는 한국산 프린터는 없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또 YKK 지퍼라든지 자전거 구동축 업체인 시마노의 예까지 들면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소한 업체들까지 찾아내서 정신승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이 니폰진들아, 불매운동이 하루아침에 100%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니네들밖에 없지. 그게 무슨 흑백 논리야. 100%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당장 100%가 아니더라도 0%에서 50%, 60%가 훨씬 좋은 거야.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신봉하고 국가가 무역이 주는 상호이득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니들이 과거사를 왜곡하면서 무역과 경제에 이용해서 협박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니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라고. 그런데 야 어떡하냐, 니들이 대체제였다고 자랑하던 것들도 떡락하고 있어. 먼저 카메라를 보자. 남대문 용산 카메라 매장 인터뷰야. 작년 여름에 비해 매출이 30% 줄었다. 사장님들끼리 만나면 우는 소리가 나온다. 25년 동안 이런 매출 감소는 처음이다. 매장 사장님들은 안 됐지만 일본 거 말고 다른 상품들을 늘리세요. 사장님들 화이팅!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지.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관계자는 일본 디카 판매량이 7월에 10%, 8월에 14%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9월, 10월 가면서 더 줄어들 거라고 해. 꼭 필요해서 일찍 카메라 사는 사람들은 중고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어. 중고로 사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물건으로 쓰고 새로운 일본 매출 올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곧 굳이 최신 사양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야. 고노다로씨, 대체품이 없으면 아예 안 사버리는 의지 한국인들이다 이거야. 인정? 자, 그런데 카메라 얘기를 잠시 해보면 일본 카메라에서 니들 참 운이 그래도 좋은 게 삼성이 2016년에 카메라 사업을 접었잖아. 만약 삼성이 카메라를 계속 만들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져서 일본 자동차 꼴 났겠지. 닛산이 한국 철수한다고 하는 소식은 듣고 있지. 자, 근데 삼성이 당시에 기술력이 없어서 카메라를 접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디지털 카메라의 미래는 답이 없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소프트웨어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bokeh를 표현하고 하드웨어, 즉 CPU도 독립적으로 이미지 처리하게 만들어놨고 DSLR은 멍청한 건지 개발 의지가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HDR도 완벽에 가까워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DSLR의 HDR은 무슨 그림도 아니고 억지죠. 야경은 거기에 AI까지 갖다 놓으니까 앞으로 구글 보면 기대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CPU 얼마 한다고. 필름 카메라도 아니고 외형 찔끔, 연사속도도 찔끔. 동영상은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가 앞질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찍 카메라 들고 동영상을 찍고 보면 멀미나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도 부실하고 그나마 발전이라면 소니만 조금 이끄는데 얘네들은 팔아먹기 바빠서 야금야금 얍삽하게 내는 꼬라지도 웃기죠. 근데 발전 없는 그딴 몇백짜리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취미가 아닌 이상 돈 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삼성이 예전에 만든 NX1은 다찌키,
2세대는 앞선 카메라였습니다. 그때 소니는 A7 같은 풀프 미러리스 똥 같은 거 만들 때였어요. 지금 소니 카메라랑 비교해도 안 밀리는 카메라인데 이게 무려 5년 전 카메라입니다. 삼성이 단정하고 오히려 중고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여줬죠. 그랬던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센서 대박으로 만들어낸 시점에 DSLR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카메라 사업을 접은 거죠. 앞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팔 시장이 절대 못 된다는 걸 파악한 거죠. 스마트폰이 폰뿐만 아니라 카메라 시장 다 쌈싸먹을 걸 예측하고 버린 것이고 이 추세는 더 강해질 거죠. 그러니까 고노다로하고 일본 카메라 업체들아 한국 불매운동에서 대체품 없다고 비웃고 뻐겼었는데 결론은 뭐다? 첫째, 한국에서는 일본 카메라 매출도 떡락했고 또 떡락 중이고 둘째, 어차피 끝물인 카메라 시장에서는 이들은 미래도 없다는 거야. 물론 이 일본 업체들이 카메라 사업으로 축적해온 광학, 정밀 제조, 영상, 이미지 처리 등에 관한 원천 기술은 있어서 뭐 이미지 센서, 의료기기, 디스플레이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 중심의 불매운동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시비 걸지 말고 적어도 한국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 시장에서는 니콘은 철수설까지 도는 등 죽쓰고 있고 한국에서 돈 버는 건 끝이라는 거지. 이게 과거에 떡락하던 실적표인데 여기서 더 떡락 중이니까 최소한 소니 코리아, 캐논 코리아, 올림푸스 한국 이런 업체들 한국에서 다 없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곳에서 대체제가 없다고 일본 부심 부리던 게 있었습니다. 니폰 부구신문 산케이에서 역시 한국이 탈일본하고 싶어도 일본 제품이 너무 뛰어나서 못할 거라고 비웃던 분야가 또 있었는데 바로 농기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니폰 기자가 한국에 농촌을 갔더니 얀마나 쿠보타 농기계 인지도가 높다라고 으쓱대는데요. 한국이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도 일본 농기계 분야는 너무 우수해서 필수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일본 국뽕들아 어떡하냐? 농기계도 벌써 불매운동 하고 있어. 전국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에서 일본산 농기계 비료, 사료 불매운동을 하고 있단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본산 농기계 구매할 때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청원도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또 무시 못할 규모가 있는 하나로마트들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고 있고 아베씨, 고노다로씨, 농기계 같은 것들은 대당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도 하고 쉽게 교체하고 대체하기는 힘든 품목이라고 또 깝칠 것 같은데 당장은 그건 맞는데 이렇게 서서히 해나가면 국산 농기계 브랜드들도 품질 보증기간, 무상수리 이런 거 늘려가면서 점유율 확대하고 거기서 발생된 현금 흐름으로 품질 개선, 신기술 개발 이렇게 되면서 성장하는 거지. 아무리 니폰인들이 한국 불매운동을 폄하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대체품이 없다고 하는 분야들도 해나가게 되고 그 분야를 우리가 개척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삼성 내지 현대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있었나? 현대는 일제시대에 자동차 정비로 시작했고 LG전자는 히타치에서 진공관 TV 가져와서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산유에서 흑백 TV 가져와서 시작해서 이제 다 니들 발밑에 두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베씨, 고노다로씨, 니폰의 수출기제 덕분에 잠자던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불매운동은 단순하게 소비재의 불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약했던 부분들 자국민들이 보호해서 함께 성장하고 개척해 나가는 핑하나 써가는 단계라고 봐.